박태호가 진짜 무서운 순간은 화낼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다음 판을 짤 때였는데요. 백준기가 최삼식과 박태호의 불법 인수 시도를 막아낸 바로 그날 밤, 박태호는 이미 다른 길로 백준기 회사를 삼킬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최삼식을 앞세운 노골적인 방식으로는 백준기를 꺾기 어렵다는 걸 확인한 박태호는 방향을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백준기 주변 사람들부터 흔들어 회사를 스스로 비틀거리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로 최윤아를 고른 이유도 분명했었습니다. 최윤아는 이미 아델그룹 보석 디자인 공모전에서 백진주의 디자인을 훔쳐 제출할 만큼 질투와 열등감이 깊어져 있었고, 박민준이 아델그룹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감정이 더 거칠어져 있었는데요. 박태호는 그 불안정함이야말로 가장 다루기 쉬운 욕망이라고 본 겁니다. 박태호는 최윤아를 불러놓고 처음부터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부터 건넸는데요. 최윤아 씨는 밑에서 끝날 얼굴이 아니야.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더군. 늘 백진주와 비교당한다고 느껴온 최윤아에게 그 말은 이상하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박태호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고 백준기 쪽 사업 이야기를 슬쩍 흘리더라고요. 백 대표가 요즘 새 거래처 붙이느라 바쁘지? 급할 땐 사람도 계약도 허점이 생겨. 최윤아는 순간 왜 박태호가 백준기를 이야기하는지 감을 못 잡았지만 박태호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넌 그냥 네가 잘하는 것만 해. 사람 마음 흔드는 거라고 말하며 웃었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최윤아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이상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편 김단희는 박민준의 유학 결심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단희에게 박민준은 단순히 아델의 후계 카드가 아니라 자신이 버텨온 복수의 시간 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박민준이 전 아델 후계자 원한 적 없었습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김단희는 화를 내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박태호와 오정란이 만든 집안에서 박민준이 얼마나 오래 숨막혀왔는지 알면서도 김단희는 지금 당장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김단희는 정윤정에게 조용히 박태호와 최삼식 라인 그리고 최윤아 움직임까지 함께 보라고 지시했는데요. 김단희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최삼식에서 손을 떼는 척할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걸요. 오정란도 박민준의 유학 이야기를 듣고 속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박현준에게 유리한 흐름이라 반가워 보였지만 박태호가 갑자기 조용해진 게 오히려 찜찜했거든요. 오정란은 박태호에게 최삼식 건은 끝난 거죠? 하고 떠봤는데요. 박태호는 끝난 건 방식이지 일이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오정란도 긴장했었습니다. 박태호가 방식만 바꾼다고 말할 때는 늘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졌으니까요. 아델 내부에서는 공모전 문제가 서서히 불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윤아가 훔친 백진주의 디자인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미묘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백진주는 겉으로는 버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재능과 삶이 타인에게 빼앗기는 감각에 숨이 막혀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아델 내부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백준기 회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니었지만 박태호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백진주가 흔들리면 백준기가 움직이고 백준기가 딸을 지키려다 판단을 늦추는 순간 회사 쪽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거죠. 박민준은 박현준의 도움으로 백진주를 다시 만나 유학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박민준은 떠나고 싶다는 마음과 백진주를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런 박민준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최윤아의 디자인 도용 문제 때문에 사람을 믿는 감각 자체가 무너져 있어서 쉽게 기대지 못했습니다. 백진주는 조용히 말했는데요.
지금 떠나는 건 선택이라기보다 도망처럼 보여요. 그 말에 박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박현주는 처음에는 흥미로 지켜보던 감정이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백진주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 틈에서 박태호는 최윤아를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박태호는 최윤아에게 공모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겠다는 듯 접근하면서 조건을 걸었는데요. 조건은 아델 공모전과는 별개였습니다. 백진주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백준기가 뭘 급하게 맡고 있는지 알려줘. 내가 진주랑 다시 가까워지면 어렵지 않을 거야. 처음엔 최윤아도 당황했습니다. 공모전 문제로 자신을 쥐고 흔들 줄 알았는데 박태호가 노리는 건 백진주를 통로로 한 백준기였으니까요. 박태호는 최윤아가 머뭇거리자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민준 옆에 서고 싶다면 진주부터 떼내야지. 그 말은 최윤아의 열등감과 집착을 정확하게 건드렸고 결국 최윤아는 다시 백진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아는 아델 공모전 건으로 미안한 척 사과하면서 백진주에게 다가갔는데요. 나도 겁났어. 내가 너무 잘하니까 미안해. 백진주는 쉽게 믿지 않았지만 완전히 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틈에서 최윤아는 백진주의 일정, 백진주가 백준기와 자주 연락하는 시간대, 백준기가 요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래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는데요. 최윤아는 정보를 넘길 때마다 스스로도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백진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만 넘기면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욕망이 계속 합리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태호의 실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최삼식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대신 차명 투자사를 내세워 백준기 회사에 구조조정 조건부 자금을 찔러 넣을 타이밍을 잡는 것이었는데요. 백준기 회사가 최근 중요한 거래처 계약을 앞두고 자금 회전을 크게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박태호가 알아낸 상태였고 여기에 작은 악재만 겹쳐도 외부 자금 의존도가 올라갈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박태호는 최윤아에게서 얻은 정보로 백준기의 일정과 심리 상태를 읽고 최삼식 라인에는 거래처 쪽에 불안한 소문을 흘리게 했습니다. 공모전 이슈 자체를 회사 문제와 직접 섞지는 않되 백 대표 딸 쪽 문제가 커져서 백 대표가 정신이 없다는 식으로 주변을 흔드는 방식이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잡히기 어렵고 사람 심리에는 바로 먹히는 수였습니다. 김단희는 정윤정과 정우진을 통해 최삼식 라인과 수상한 투자사 움직임을 동시에 추적하다가 그 자금선 뒤에 박태호 그림자가 겹친다는 정황을 잡게 됩니다. 김단희는 바로 한 선생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한 선생은 회사를 뺏는 사람은 계약서보다 먼저 가족의 숨통부터 조여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단희는 박태호가 노리는 게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박태호는 백준기 회사를 손에 넣는 동시에 백진주를 흔들고 그 여파로 박민준까지 통제권 안에 다시 넣으려는 겁니다. 김단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속으로는 박민준을 당장 이 판에서 빼내고 싶은 마음과 아직 진실을 밝힐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더 깊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박민준 쪽에서 먼저 터집니다. 박민준이 우연히 최윤아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백 대표가 내일 오전 거래처 먼저 만나요. 진주 1로 정신없을 때 들어가면 돼요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건데요. 박민준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최윤아를 붙잡고 묻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에서 무슨 짓 하는 거야? 최윤아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박민준이 진주 디자인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 아버지 회사까지 건드리려는 거냐고 차갑게 몰아붙이자 감정이 폭발합니다. 왜 다 백진주 편이야? 난 한 번도 선택받은 적 없었어. 최윤아의 그 말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오래된 열등감과 외로움이 그대로 섞여 있었는데요. 박민주는 잠깐 흔들리다가도 결국 선을 긋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다 망가뜨릴 자격은 없어. 그 말은 최윤아를 더 깊이 박태호 쪽으로 밀어버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박현준도 이 흐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박민준 약점 잡을 기회로 보려 했는데 백진주가 예상보다 크게 흔들리는 걸 보자 마음이 불편해졌고 결국 뒤에서 익명투자사와 최삼식 라인을 조용히 캐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박현준이 박태호 흔적을 일부 확인하게 되면서 후계 경쟁은 단순히 민준과 현준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박태호를 어디까지 감싸느냐의 문제로 번질 조짐이 생깁니다.